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 번 쉰 적이 있었죠?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목요일에 쉬었고, 네. 토요일에 마지막 수업 있었어요. 맞아요. 네네네. 자바의 신 어디까지 나갔었죠? 제가 그 노션에다 정리했었잖아요. 저번 시간 네, 숙제. 그거 한번 네,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학생이 좀 많다 보니까 다 외우질 못합니다. 이거 죄송한데, 그, 네, 아, 네.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왼쪽에다 둘게요. 이거 네, 왼쪽에. 7월 8일이 저가 마지막이었나요? 수업이? 네, 7월 8일. 네. 숙제는 중트사유 수정. 네. 중트사유 수정을 이거 하신 거 여기다 수정하신 건가요? 포트폴리오다 수정해 주셨나요? 포트폴리오에 수정한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아, 그냥 포트폴리오를 보시죠. 포트폴리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잠깐 틀어주세요. 네. 이거 윈도우 키하고 우클릭하시면은 네, 되거든요. 네. 네, 어, 중트 사용. 요 정도 있었나요? 중트 사용가? 여기 있다. 네. 여긴 거죠? 네. 어, 만약 에 광고가 있어가지고 네. 게임 개발자를 희망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갈 수 있었던 대학교를 갔고 하지만 중퇴사를 해온 이유는 프로그래밍 관련된 전문적인 과가 아니다. 어, 정보기기 운영학과는 정보기기를 운영하는 거지 프로그래머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커리큘럼 자체가. 네, 정확히는 그래요. 제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잠깐 검색 좀 해볼게요. 네, 이미지로 보면 이제 나올 것 같고. 정보기기 운영학과라는 정보기기. 혹시 학교에서 있었던 커리큘럼 같은 거 찾아주실 수 있나요? 제가 검색해도 잘 안 나오네요. 이거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정보기기가 그거였어요. 시스코 팩트리 이용해가지고 게이트웨이랑 허브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그러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브레드보드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 CPU 같은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뭐 직렬회로 병렬회로 네. 저항 이런 거 어, 만들어가지고. 근데 아, 그 사이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배우다 보니까 네. 비주얼 베이직이 추가로 들어가 아, 있던 거였어요. 네. 똑같은 IT긴 하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냐, 프로그래머냐 차이인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 쪽은 아니네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전문 프로그래밍의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프로그래머에 관련된 전문과가 아니다 보니. 네. 프로그래밍의 입문. 네, 프로그래밍도 맞네요. 네. 둘다 비슷한 의미라서, 네, 프로그래밍 통일시켜주기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의 학과를 커리케이션 독서가 제가 되게 말씀드린 부족한 느껴. 화학과로 전과를 고민을 했었지만, 이게 뭔가 다 하였지만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어색하거든요? 보시면, 네. 커리큘럼의 부족한 점이 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 쉬어서 읽어야 될지 쉼표가 마침표가 없다 보니까 힘드네요. 이 비주얼 베이직을 통해 입문을 하였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과 관련 부분도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네.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하네요. 네. 음, 그리고 이거는 우선 저장할게요. 네. 개발 블로그를 쓴 적이 있으신가요? 개발 블로그를? 개발 블로그는
저번 주에 처음으로 했었어요. 아, 근데 그거에 대한 제가 피드백을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으로 바꿔오라는 걸 숙제로 내어 드렸었나요? 네, 아, 이거죠? 네. 네. 이 글 하나 쓰신 건가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볼게요. 아, 여러 개 쓰셨네요. 혹시 네. 네 가지를 다 이렇게 바꿔 주셨나요? 결과 과정 느낀 점 순으로? 람다는 배웠던 것들 일단은 적어두기만 하고 네. 정리하려고 네네네. 저건 아니었고, 나머지 세 개가 네. 일단 두 개가 바꾸는 거였고, 하나가 추가했어요. 아, 그러면 요 세 가지 다 과정 결과 느낀 점 순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그렇게 바꿨어요. 네. 그럼 요 세 가지 지금 피드백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아, 이게 지금 오늘 날짜로 봤었어야 되는데 헷갈리시게 제가 저기다 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뭐 이상한 걸 추가해 버렸네. 표가 왜 나왔지? 지- 고기 제거가 아니라 제거인데, 네. 응? 이 원격 상황이라서 어, 제거가 왜 안 되죠? 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네, 뭐 만들어지지도 않네요. 왜 이러지? 한 2로 만들고 네. 얘를 잠깐 삭제도 안 되네. 됐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 이게 뭔가 명령어가 막 채워지는 것 같아요. 됐다. 어? 왜 내용이 복사가 안 되고? 아, 네, 1번은 확인했고요. 2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배경 결과 느끼정 요거 피드백 드릴게요. 네, 개요. 어, 자바를 알고 싶어서 했다. 근데 이러면은 이제 자바 왜 굳이 그 만화 원중에 자바일까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네, 자바를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주가. 자바의 특징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주시가 알아서 해준다. 주시가 처리해준다. 네, 이 영어가 안 바뀌네. 주시가 처리해준다. 타입이 안정되어 있다. 이건 이제 제네릭이라는 키워드. 제네릭 아직 공부 안 하셨나요? 제네릭? 제네릭 그렇죠. 네, 따로 했어요. 네, 그렇죠. 제네릭도 있고. 그리고 또 자바가 뭐 JVM 환경에 돌아가는 거죠. JVM 환경에서 돌아간다. 네, 네. 이런 내용들로 바탕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자바를 나는 그래서 지금 웹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바를 선택했다라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바를 알고 싶다. 자바를 선택하긴 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니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 기본 기본을 알려준다. 이게 약간 중간에 맥락이 좀 없는 느낌이에요. 기본이 갑자기 왜 나오죠? 자바에서 그러니까 자바 코딩 방법을 찾아봤다. 찾아본 거죠? 네. 찾아봤다. 코딩 방법에 약간 그 기본을 알고 싶으셨던 건가요? 이 기본이란 단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왜 나왔는지. 자바라고 하면은 일단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일단은 어떤 책을 보든 객체 지향을 추구한다고 써 있잖아요. 방금 저한테 말했던 걸 그대로 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자바의 공부 방법 중 뭐 책을 보던 네, 책 강의 또 뭐가 있죠? 책 강의 말고 없죠? 네, 책 강의를
보면 항상 나오는 키워드가 객체 지향이다. 아이고, 제 이거 네, 오타가 있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 네, 기본이라는 단어를 얘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객체 지향의 영어 약자가 OOP인 거죠. 네, 아, 객체 지향 가로치고 OOP라 쓰시고 정의라 쓰시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여기는 객체 지향을 쓰는데 갑자기 OOP가 나오니까 OOP는 또 뭐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 써야 돼요. 이 글을 초등학생이 봐도 아, 객체 지향은 뭐고 OOP는 같은 말인구나라고 딱 이해할 수 있게끔. 네, 네. 아, 근데 여기 아래 있긴 하네요. 네,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라는 게 있으니까. 어, 네, 이게 배경인 거고 이게 정의인 거네요. 정의. 객체는 뭐뭐뭐고 객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실제 비유를 하면 의자, 책상, 책 등 사물의 모든 것? 이게 좀 말이 이상하네요. 어, 사물의 모든 것. 각각의 사물이라고만 하는 게 괜찮나요? 사물의 속성과 사물의 용도를 프로퍼티와 메소드로 정의한 거죠. 네, 그게 객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객체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인스턴스예요. 네, 인스턴스를 어, 실제 메모리에 올리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흰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가 객체인 거예요. 좀 더 구분지어서 구체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피드백을 드릴게요. 객체 설명에 책상, 책, 사물의 모든 것이라는 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어, 실제 사물의 속성, 용도 등을 예시로 들어서 클래스 변수 또는 인스턴스 변수의 프로퍼티랑 메서드로 예시를 들어주세요. 좀 어렵나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야 이 객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 변수랑 추가로 인스턴스 변수랑 객체에 대해서 비교도 해주세요. 뭐가 다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JVM 흰 메모리에 new라는 키워드로 new 클래스 타입 생성자로 생성을 한 게 객체예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구분 지어야 건우님의 개발 블로그글의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 그 배경이랑 정의까지 된 거죠. 네, 그래서 정의를 마저 부가 설명해 주시네요. OOP에 대한 그래서 OOP를 좀 더 알기 위해서 특징을 하는데 뭔가 이게 지금 이 선이 이상하네요. 이게 오히려 이 선이 이 개요까지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잠시만요. 글이 엄청 길구나. 제가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이게 이렇게 왜 안 없어지지? 그냥 여기서 생성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구분선 이거구나. 개요, 정의, 특징 때문에 하신 거구나. 특징도 여기다가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라 이게 사소한 건데 그냥 그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여기 배경란, 정의란, 특징란, 그다음에 이게 더 좋으세요? 아니요, 뭐라 해야 되지? 다른 블로그들 보면은 그 이름하고 그 줄을 해놨더라고요. 좀 구분하듯이. 네. 제목이랑 내용을 구분하듯이. 그러면 아래다가 또 하는 거죠. 어, 네. 근데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내용인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더 가독성이 좋아 보여서요. 네. 아까 네. 이거는 근데 정해진 게 없어서 어떤 게 나으세요? 사실 뭐 이거는 아까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아, 네네. 디자인 쪽. 아, 네네. 아, 그냥 네, 내용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있어 뭐냐, 구분이 확실히 지어진다. 이건 그냥 제 건 참고만 하시고 이상하시면 원래 바꿔주세요. 네, 여기는 솔리드. 얘는 계속 특징이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여기 특징인 거고, 그리고 얘를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and 이렇게 엄청 기네요. 좀, 그 코드블록 추가되니까 좀 네. 길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피드백 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지면 글이 너무 길어지면 피로해져요. 네, 읽는 사람 필요해지기 때문에 글을 나눠서 작성해 주세요. 이런 거죠. 뭐 객체 지향 1, 객체 지향 2 이런 식으로 글을 나눠서 2부로 아시겠죠? 네, 음, 네. 그리고 결과인 거죠. 네, 그리고 느낀 점이 있어야 돼요. 느낀 점이 왜 있어야 되냐? 느낀 점은 주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체성. 내가 이 내용을 나한테 받아들이니까 나는 뭐 앞으로 개발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뭐 이 객체 지향의 원칙을 적용시켜서 이러한 장점을 얻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알았는데 뭐 다음 공부할 때는 이 공부했던 방식을 그대로 다르게 적용시켜가지고 좀 더 확장적으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든지 주체성 플러스 어, 지식의 깊이를 배운 거를 강조하는 거죠. 재강조. 네, 보니까 이 정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느낀 점이네요. 이게 정리라고 쓰지 마시고 결과랑 느낀 점을 나눠서 쓰세요. 결과도 있고 느낀 점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결과로는 그래서 객체지향 5원칙과 4특징을 알았고 객체가 무엇인지 알았고 인스턴스 변수랑 차이도 알았다. 그 자바의 장점도 안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다 결과로 쓰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나의 느낀 점. 이 정리라고 이게 통치니까 애매한 거죠. 결과랑 정리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이렇게 세분화하는 게, 팁입니다. 개발 블록을 잘 쓰는. 네, 참고는 되게 좋았네요. 그 태그도 하셔야 돼요. 태그를 왜 해야 되냐? 이 태그 단위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 건우님의 글을 찾아 들어오거든요. 네, 우선 처음이니까 자식 생각나는 거 쓸게요.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쓰거든요. 솔리드, 어, 채, 인스턴스 요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네, 번째 글의 피드백은 요 정도고 내용은 요 피드백이 다 된 다음에 볼게요. 네. 네. 지금 생각보다 피드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 세 개였던 거죠? 네, 맞아요. JVM 볼게요. 요 글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3번은 이미 하신 거죠? 지금 이 코드 블록이 아까 그 개발 블록으로 나 네, 맞아요. 3번은 했고 1번도 했고 확인했고 2번 확인 중이고 이것도 하셨나요?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 네, 그것도 작성했어요. 이 다음 글이 그건가 보네요. 지금. 네, 네. 그리고 함수형 언어는 그냥 공부만 해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해주셨나요? 네, 요거 먼저 그,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자바 8부터 8부터 지원하는 람다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장단점을 하면은 코드가 간결해지고, 잠깐만, 객체를 정의 색성, 먼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의. 정의요? 네. 함수형 언어는 뭐를 함수형 언어라 하나요? 음,
그 정의는 정확하게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음, 이게 람다식이랑 네. 함수형 언어랑 인터페이스 이거 세 개가 그 결국에는 합쳐져 있는 건데, 음,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로 표현하기가 애매해가지고. 방금 설명하신 방식이 예시랑 장단점을 설명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 함수형 언어를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앞으로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하셔서 면접을 보실 거잖아요. 네, 함수형 언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해주세요 하면 바로 예시부터 나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식은 아이고 이 개발 블로그를 요약해서 말하면 좋아요. 함수형 언어가 왜 나왔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정의는 무엇이고 이제 예시가 이제 장단점이 나오는 거죠. 장단점으로는 뭐뭐가 있고 실제 예시로는 이렇다. 그래서 이 함수형 언어는 나에 대한 느낀 점은 이렇다까지 말씀하시는 게 개발 블로그 아니 기술 면접의 팁입니다. 바로 예시부터 나오면 이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또 재질문이 들어와요. 기술 네, 면접에서. 근데 기술 면접의 팁은 재질문이 안 들어오게 나의 모든 내용들이 빈틈없이 깊이 있게 말하는 게 팁인 거거든요. 네, 논리적으로. 네, 이런 논리성이 파고들고 싶게 만들어요. 이렇게 약간 이빨 빠진 듯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치밀하게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특히나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또는 상세하게 질문 자체가 전반적으로 또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기술 면접에서. 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다섯 가지 방식으로 아시겠죠? 네, 네. 이유는 그 사람의 깊이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세하게가. 네, 네.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함수 언어에 대해서 정의를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객체 지향 언어로만으로는 아이고 언어도 단점이 있어요. 객체들 무슨 단점이 있냐? 객체 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상태가 겹칠 수가 있어요. 상태가 어 이런 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태권 V 객체를 생성했어요. 뉴 네, 태권 V 생성자로 태권 V는 뭐 발차기랍니다. 발차기. 그리고 태권 V는 여기가 이제 메인문이에요. 네, 메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태권브이를 생성했고 발차기라고 태권브이를 어 태권브이가 뭐 하죠? 태권브이가 날아다니죠. 날아다니기. 근데 태권브이는 클래스에 생명 주기가 있어요. 생명 에이지. 그러니까 클래스 태권브이는 네, 이게 설명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냥 할게요. 클래스 태권브이 얘는 로봇이니까 연료가 있겠죠. 연료. 뭐 인트 네, 연료. 근데 이 객체 지향의 단점은 이거예요. 얘를 스태틱으로 선을 놓으면 스태틱 변수에는 어플리케이션 동작한 후에 종료되기 전까지 올라가는 영역인데 태권브이를 쓰면 쓸수록 이 연료가 달 거잖아요. 연료가 네, 마이너스 되겠죠.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껐다 켰다 하면은 이 태권브이가 정확히 말하면 어플리케이션 껐다 켜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장애가 나서 복구를 처리한다 했을 때 이 태권브이가 첫 번째 발차기 할 때랑 한 열 번째 발차기 할 때랑 연료가 달라서 데미지가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요. 네. 어, 잠시만요.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GPT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네. 음, 함수형 언어를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아서 아직 설명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그 객체를 그 매번 호출해 생성하고 해야 된다는 그, 어, 잠깐만요. 함수형 언어의 정의랑 정의와
객체지향 언어와의 다른 점에 대해 말해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슷한 거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만요. 네, 저는 자신이 없으면 자신 없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죠. 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네. 한글로 써서 그런가 이렇게 얘가 좀 느리거든요. 네,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느리니까 추가 좀 말씀드리면 얘 정의는 네. 어 객체 지향이나 절차 지향의 부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부수 효과를 제거하여 동작하게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이 부수 효과를 아셔야 되는데 부수 효과가 뭐냐? 부수 효과란 객체가 어, 상태에 따라 같은 메서드가 다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제가 연료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어, 이런 거죠. 내가 테스트 코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테스트 코드요? 테스트 코드.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서버를 배포한다는 건 뭔지 아시죠? 서버를 배포한다. 네, 서버를 내가 개발한 거를 첫 번째 배포할 때랑 두 번째 배포할 때 첫 번째 배포는 됐는데 두 번째 배포는 갑자기 실패해요. 실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 부수 효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배포할 때 메모리를 다 써버렸어요. 그 서버의 리소스를. 근데 이 부수 효과를 없애면 언제든 배포한 횟수와 상관없이 인스턴스를 다시 만들면 배포가 항상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이해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다시 제가 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가변 데이터를 상태를 최소화해서 완전히 제거하여 변경을 피한다. 이게 지금 부수 효과를 없애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가변 네, 데이터 상태. 이 연료가 가변 데이터죠. 태권브이 네, 클래스에서는 얘 자체를 태권브이가 발차기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만 객체를 해서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발차기랑 날아다니기를 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이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항상 똑같은 상태로 만든다는 소리예요. 아, 좀 어렵나요? 아니요, 조금 이해됐어요. 음. 왜냐하면 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예시랑 똑같아요. 서버를 배포할 때마다 동작이 다르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죠. 그 배포 동작 프로세스를. 네, 그래서 서버의 리소스 자체를 다 초기에 다시 만드는 거예요. 대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긴 하겠죠. 하지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거를 부수 효과라 그래요. 사이드 이펙트를 똑같은 말이에요. 부수 효과, 사이드 이펙트를 네, 제거해서 만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상을 말한 거고 우리는 객체 지향을 짜다 보면은 A 객체를 계속 쓰다 보면은 막 상태가 바뀌어요. 쓰니까 레벨이 막 17이 되고 18이 되는데 그 레벨 캐릭터 가지고 또 똑같은 동작을 요구했는데 다르게 동작한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태들을 다 if 문으로 만들면 코드가 되게 뒤죽박죽 되거든요. 네, 뭐 if else 레벨 17일 때는 이 선전에 갈 수 있다. 레벨 18일 때는 이렇게 뭐 장비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다. 뭐 게임에서는 보통 이런 코드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함수형 언어로 만들면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없다는 건 상태를 최소화하는 거죠. 상태가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해서 만든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100%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우선은. 네, 왜냐하면 아직 객체 지향에 대한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함수형 언어에 대한 정의는
정의, 여기 있다. 정의에 대해서는 챗GPT가 알려줬으니까 챗GPT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정의이고 저희가 뭐 하다가 여기 갔죠? 아, 글을 보다 왔구나. 네. 글을 보다 왔나요? 숙제 화학 검사하다 왔구나. 숙제 네. 검사 함수형. 네, 아시겠죠? 5번에 대한 숙제를 지금 제가 대신 해드린 거예요. 네. 이것도 가독성을 위해서 토글로 해두고, 아이고, 이 내용을 보통 실제 노션을 읽겠습니다. 저는. 네. 네, 훨씬 좋아지잖아요. 네. 5번 숙제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개발 블로그를 피드백 드리다 말았네요. 마저 드릴게요. 네. 이게 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글 볼게요. 두 번째 글의 피드백은 강력한 그리고 효율적인 이런 추상적인 말을 없애야 됩니다. 추상적인 단어를 없애고 실제 왜 강력한지 구체적으로 왜 효율적인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배경 글을 쓰기 이런 거죠. 강력하다는 건 십불부활 써 있네요. 네. 십불불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로 다 해야 되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 순서가 위에 가고 얘가 아래로 가서 이 강력한이라는 단어를 없애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메모리 리소스를 자원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개발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되게 개발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 말이 결국에 강력하다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네. 네. 그거를 더 풀어 설명하셔야 돼요. 계속 더 구분 지으시고 더 깊게 들어가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네. 네. 개발 지식에 대한 깊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음.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없어요. 네. 포스팅 해보았다. 어, 네. 여기까지는 다 내용이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다 맞는 내용이고 제가 하도 많이 봐서 딱 보면 알아요. 이건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니요. 그 아래 출처에 아, 다 있어요. 출처를 맨 아래 쓰셨구나. 네. 음. 우선 형식은 배경을 좀 더 추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정의와 가정들이 다 있고 보니까 결과랑 느낀 점이 없어요. 네. 뭐 결과라고 할 것도 없긴 하죠. 결과 뭐 자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았다. 뭐 JVM의 주씨가 어떻게 주씨도 있나 여기? 가비지 컬렉터 그 음. 실행 엔진 쪽에 있어요. 네. 실행인지 그 여기 아래 네. 아래 2번 그쪽에 있어요. 여기 가베지 콜렉터가 있는데 이런 거죠. 느낀 점이 이거죠. 제가 JVM의 계층 구조도는 알았는데 그래서 주씨가 어떻게 알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추가 개발 블록으로 나중에 작성하겠다라든지 느낀 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느낀 점 없잖아요. 네. 결과랑 느낀 점을 쓰셔야 돼요. 항상. 이 결과 느낀 점이 번우님의 주체성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로만 했나 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랑 느낀 점이 번우님의 주체성, IT 지식, 깊이,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 개발 방향성들을 종합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다 좋지만 이 결과 느낀 점을 좀 더 신경 써서 작성해 주세요. 네.
꼭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네,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개발 글을 쓸 때. 네, 근데 어려운 걸 하셔야 그 사람이 노력을 했구나를 또 알 수 있어요. 그 면접관이나 서류 검토자가 네. 항상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그냥 전면 승부해야 항상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도 그거 없네요. 그 뭐죠? 그 샵 해가지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아, 태그, 네, 태그 추가하기. 태그 추가. 네. 여기까지가 피드백입니다. 네. 어, 네. 그리고 세 번째 글. 여긴 배경글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어, 좀 세 번째다 보니까 네, 그런 제일 것 같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따로 피드백 드릴 게 없어요. 이거 거의 완벽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음, 확실히 이 정리된 내용들에 대한 이 내용들은 공부를 또 확실히 많이 실제 하신 것 같아요. 내용 이거 바로 복붙한 거 아니시죠? 네, 그 출처 있는 거랑 그 여러 개 좀 찾아보고, 그 복잡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공부했던 네. 부분이라서 다시 보니까 좀 이 생각나는 것 내용들 다 같고, 직접 타이핑을 한 글자 한 글자 치신 거죠? 어, 다른 쪽에서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정의 같은 거, 제가 배운 거랑 다른 쪽에서 배운 거 비교해보고 네. 좀 효율적으로 쓰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짜집기를 했다는 말씀인 거죠? 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짜집기를 하되 다 읽어보고 이해하신 것만 쓰신 건 맞죠? 네, 네. 그러면 시간 복잡도의 그 타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호 시간, 네, 네, 네네 말해 주세요. 여기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어, 로그 n이 왜 n보다 네. 빠른가요? 어, 일단은 데이터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아닌데?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네. 이게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예시 같은 걸 해놨거든요. 네. 이진 트리 같이 그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터가 32개에서 64개로 늘어나도 그거는 이진 탐색 트리는 절반씩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로그만큼 나눠지니까 이게 그 시간 대비 그리고 데이터 양과 시간 대비 비례했을 때는 점점 더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네. 이거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시에 있는데 포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개수를 하나씩 끝까지 루프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정한 값을 쭉 보이니까 여기에서 그 데이터 뭐였지? 이게 더 효율적이라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거 찾아봤었는데 네. 병렬 처리 같은 경우에도 그 스트림 보면서 패러렐 스트림이 네. 함수에서 함수식 언어에서 좀 효율적이라고 했었는데, 네. 근데 찾아보니까 또 병렬 처리가 어떤 방식에서는 그 직렬보다 더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오, 네. 처음에서 끝 탐색할 때 그러니까 음, 최악으로 경우에는 ON이 나온다던가 하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좋습니다. 방금 그건 제가 오늘 숙제로 내어드릴게요. 자, 오늘 네, 숙제로. 자, 병렬 처리. 어, 숙제가 뭐냐면, 어, 멸, 병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주체, 스레드가 여러 개인 거거든요. 네, 멀티 스레드, 잠깐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네. 실행하는 PC CPU 개수와 수와 적정 스레드 개수의 연관 관계를 공부, 아, 탐구하여 개발 블로그로 작성해 주세요.
힌트를 좀 드리면 어, 꼭 나와야 되는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컨텍스트 스위칭, 그다음에 음, 네, 컨텍스트 스위칭이 나오면 됩니다. 네, 요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게 암다르의 법칙 이런 것도 힌트 되게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거든요. 병렬 스레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병렬이 더 느릴 수도 있다. 좀 CPU 코어 개수와 그 적절한 아니, CPU 코어에 따른 적절한 스레드 개수라고 네, 맞아요. 해야 되나? 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 네, 공식을 이해하시고 이 용어들도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병렬이 유리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단일 스레드가 유리하다. 이런 네, 것들을 말해주세요. 네, 네.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다 답변이에요, 사실은. 그 아까도 좀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병렬이 더 느릴 수도 있고 단일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숙제를 확실하게 내어드린 겁니다. 이 그 관계 식이 있거든요. 그 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식이 암달의 법칙이에요. 네, 네. 참조하시면 되고 자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네 로그N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로그N이 물어보고 싶다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로그N이 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수학 공식도 로그 n이 그래서 어떻게 왜 나왔 그러니까, 로그 n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여기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네. 도출되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아 궁금하긴 해요. 그쵸. 의미가 이게 선형적인 거고 얘는 지수적인 거고 얘는 네, 인덱스 접근인 거고 얘는 제곱인 거고 세제곱이고 네제곱인 거고 근데 네, 이 지수라는 개념이 쉽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네, 혹시 옛날에 수학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는 봤죠. 네. 그쵸. 얘가 지금 미분한 거예요. 네, 얘가 적분한 거고. 근데 모르셔도 돼요. 그렇지만 진짜 깊게 들어가면 이걸 깊이 있게 하려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어 이진 트리의 이진 트리의 순서 그러니까 조회 순서를 수학 공식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로그 n을 도출시킬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여기까지만 질문하실 수 있으면 아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GPT라는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물어볼게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만약에 궁금해 하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멘토링 해드려가지고 자, 어, 시간 복잡도 비고 그리고 표기법 중 로그 n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수학적 기납법적으로 알려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저도 궁금하네요. 처음 쳐보거든요.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건우님이 저한테 도와주는 거죠. 저도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GPT한테 같이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수학적 기납법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셔가지고 어떻게 질문하는 법을 도출해야 되는지가 키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도출하는 방법,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의 지금 목적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네, 네.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몰라도 해도 취업이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회사를 가서 똑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앞으로에 대한 나의 그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이거 좀 오래 걸리네요. 우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네.
다른 내용도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로그인을 어떻게, 왜 빠르고 어떻게 도출되었고, 이게 왜 중요한지. 네, 이 그래프가 있어야만 우리는 조회를 하거나 데이터를 찾을 때, 유저한테 더 빠른 리스폰스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실수만 있다면 L만 쓰겠죠. 근데 1의 단점도 있어요. 1의 단점이 뭐죠? 비곱표기법 1의 단점은 뭔가요? 어, 그 상수로 값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택에서 언더 리도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밖에 못 쓰니까 네, 그 막 데이터 어디 탐색 같은 거 하려면은 결국엔 루프를 돌아야 되잖아요. 한 네, 번에 찾아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한적이어서 네. 오, 오이를 못 쓴다? 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못 쓸 수 있는 네. 상황이 좀 제한된다? 맞아요, 맞아요.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에 목차가 있으면 바로 찾아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용이든지. 네, 근데 그 목차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 이 목차가 계속 목차만 있어요. 그럼 일쪽마다 한쪽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어, 메모리가 낭비되는 거죠. 반대로. 음,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 쪽을 빠르게 하려면 공간 쪽을 좀 양보해야 되고요. 공간 쪽을 좀 공간 쪽을 좀 더 뭐라 그러죠? 공간 쪽을 좀 더 극대화하려면 시간 쪽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이 없네요. 그 내용을 좀 추가해 주세요. 네.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의 연관관계. 연관관계를 추가하기. 그리고 네, 여기도 뭔가 느끼는 결과가 대충 봐도 부실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느낀 점과 결과를 상세히 추가하기. 여기까지가 개발 블로그를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네. 한번 볼까요? 나왔나? 아, 예, 네트워크가 에러가 났네요. 요거 한번 다음에 한번 하여튼 물어보세요, GPT한테. 저도 궁금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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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책을 나갈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희가 1장부터 10장이었나요? 1장 나갔던, 1권 10장부터였어요. 10장부터, 그렇죠. 1장부터가 잘못 읽었네. 제가, 네, 저녁이라 눈이 침침한가 봅니다. 10장 나가겠습니다. 10장부터 어디까지 나가는 거죠? 어, 끝까지인가요? 그 위에 쪽인데, 네, 네, 이건이구나, 이건. 네. 10장부터 어디까지였죠? 숙제가? 숙제는 뭐 어디 읽어오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진도가 10장부터였어요. 숙제는 다 이미 읽으셨죠? 1권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진도가 좀 늦어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좀 틀어주세요. 이게 안 틀어지네요. 네. 상속. 잠깐만, 1권이 몇 장까지죠? 1권 네. 16장까지, 1권을 끝내야겠네요. 1권 끝내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수업을. 네. 상속이 뭐죠? 상속이란? 음, 어, 백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코드의 유지, 어, 코드의 중복성을 제거하며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네. 시스템이라고 네. 해줄게요. 잠시만요. 아까 내 숙제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어, 여기 2번 숙제인 거죠, 여기. 네, 뭐지? 다시 할게요. 이게 2번 숙제인 거고, 그다음에 1번 하셨고, 3번 했고, 3번, 요건 같이 했고, 네. 1, 번 숙제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상속부터 다시 하시죠. 네. 상속은 이트제한 프로그램에서 중독성을 제거하며 대상을 높이기 위한, 네. 음. 그럼 오버라이딩은 뭐죠?
오버라이딩은 상위 클래스에서 메소드 정의를 했던 것을 하위 클래스에서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명은 같은데 네, 메소드 명이랑 받아오는 매개 변수는 같은데 내용이 다른 경우요. 네, 리턴이랑 다 네. 동일하고. 음, 오버라이딩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어, 뭐라 해야 지 그니까 특징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물에서 기본적인 특징은 뭐 눈이 그 가로로 나와 있어요, 눈공이. 근데 그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나와 있지만 그 육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기 위해서 동공이 세로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같은 경우에 눈 같은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을 서로 다르니까 그것을 재정의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음, 오버라이딩이 존재해요. 네. 방금 말을 한마디로 하면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버로딩은 뭐죠? 오버로딩은 그 반대적으로 메서드 명은 메서드에서 받아오는 매개 변수가 다른 경우가 오버로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더블을 받을 수 있고 뭐 인트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오버로딩을 왜 예, 쓰죠?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서는 음 어떤 값을 받아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메서드로 미리 만들어 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막 그 정도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잘 아시네요. 네, 됐습니다. 11장 갈게요. 오브젝트는 어떤 클래스인가요? 오브젝트는 그냥 자바에서 최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해요. 자바에서 네, 모든 클래스들의 부모 클래스? 네. 이렇게만 오브젝트의 주요 메서드는 뭐가 있나요? 오브젝트에서 뭐 시스템에서 나오는 뭐 프린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스캐너 있는 스캐너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해시 코드도 있고 토스트링도 있네요. 네. 토스트링, 해시 코드. 오늘 하루에 공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저는 하루에 때로 다른데 아예 안 될 때면은 그냥 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몇 시간 하세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평균으로 하루에, 하면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네.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혹시 뭐 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어, 자는데 좀 시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자취하다 보니까 뭐 집안 정리랑 밥 먹는 시간 하고, 네. 뭐 음,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체력 기르려고. 네, 좋습니다. 아, 너무 공부를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냥 궁금했습니다. 자바랭 클래스는 뭐 하는 클래스인가요? 자바랭 같은 경우, 아, 정확히 말하면 클래스가 아니라 패키지죠. 자바랭 네, 패키지란. 그 안에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네. 이 패키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어, 콘솔 프로그래밍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클래스들이 모여있는 음, 집합체 패키지? 좋습니다. 패키지? 네. 이렇게, 네, 확실히 뭔가 기본 게 탄탄하신 게 느껴져요. 말만 딱 들어봐도. 제가 좀 더 부가 설명드리면, 얘는 이미지가 딱 있어요. 네, 네, 요거를 딱 스크린샷 찍어 오셔가지고, 캡처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외우세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어, 네, 아이고, 이게 좀 이쁘게 되고 싶은데, 그냥 우선 내용이 중요하니까. 요 구조를, 어, 문자열 다룬다. 문자열을 버퍼 단위로 다룬다. 네, 날짜를 다룬다. 숫자를 다룬다. 숫자의 형태가 있다. 뭔가 쓰다 말았네요. 잠시만요. 더 좋은, 네, 여기 있다. 야, 이걸 보려고 했는데 잘못 봤네요, 제가. 이거보다 더 상세한 그림이 있습니다. 왜 안 나오지? 여기 있다. 얘를 그냥 캡처해서 그냥 외우세요. 얘는 외우셔도 돼요. 네, 음, 자바랑 패키지에는 그 모여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클로너블은
객체를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하는 네. 객체. 그러니까 두 번째 객체인 거죠. 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러너블은 스레드, 스레드 테이블도 있어요. 아까는 아까 그 사진에는 문자랑 버퍼만 있었지만, 아까 말씀 주신 시스템도 있네요. 근데 스레드도 있어요. 스레드. 우리 아까 뭐 멀티스레드 적정 개수 이거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그럼 좀 더 근본적인 질문 드릴게요. 스레드를 왜 여러 개 써야 되나요? 스레드를 왜 여러 개 사용해야 할까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어, 이게, 저는 이거를 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램 같은 경우에 누가 비유를 진짜 기가 막히게 했었는데, 농장에서 네. 농부가 끄는 음, 농기구라고 생각하는데, 농기구가 아무리 커도 한 개면은 결국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한쪽이 놀잖아요. 근데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100을 담을 수 있는 거를 50대 50으로 나눠 쓰면은 서로 이렇게 하면은 서로 효율적으로 할 수 네. 있으니까 음, 이게 병렬이고 결국에는 좀 동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해요. 음, 좀 헷갈리신 게 있는데, 동시랑 병행이랑 차이를 공부해 보세요. 방금 병행을이라고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아, 네, 이 동시라는 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순차적인 거예요. 병행은 정말 같은 시간대에 같이 처리하는 거고요. 숙제가 아니라 바로 제가 말해버렸네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 아이고 2번 블로그리 뭐라죠? 가독성이 안 좋아서 잠시만요. 전환 했고 내용을 추가하고 얘가 2번 숙제입니다. 네, 그리고 3번 숙제가 어, 스레드는 스레드 정의, 장단점, 사용법, 예시. 이 공부를 잘 하시니까 제가 깊이 있는 거 계속 내어드리는 거예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 패키지 설명하는 것보다 이 스레드가 무엇인지 설명이 더 사실 영향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플러스 동시와 병행의 차이에 대해서도 차이 아, 에 대해서도 탐구 후 개발 블로그를 작성. 항상 개발 블로그는 기승전결을 써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개발 블로그를 꼭 이 수업 시간에만 피드백을 요청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그 플로우였죠. 플로우에다가 저 이렇게 썼는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수업 시간 말고도 제가 시간 날 때 읽어보고 피드백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수업 시간 지금 벌써 1시간 다 돼가는데 한 30분을 개발 블로그 피드백만 했잖아요. 네, 그 30분 피드백을 그냥 저한테 어, 수업 시간 아닐 때 요청드리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 1시간을 온전히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그냥 플로우에다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피드백 드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 종합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바랭은 스레드, 문자, 숫자, 어, 그다음에 뭐 그 아까 뭐 있죠? 그 캘린더, 그 네. 날짜, 그리고 매스, 수학 같은 기본적인 패키지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 패키지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 질문하세요. 러너블 여기 올라와 있는 거 혹시 그 함수형 인터페이스 러너블이에요, 이게? 함수형 인터페이스 러너블. 자바에서도 함수형 인터페이스 러너블이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바. 그, 럼만 있는 그 인터페이스였는데, 네. 좋은 잠깐만요. 그 영어로 써가지고 자바 러너블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냐? 맞네요. 잠시만요.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
여기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메서드 런만 들어가는 거 있는데, 네, 네, 맞아요. 이 어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런만 호출을 해놓으면 근데 이게 함수형 언어랑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다른 거예요. 네, 어,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 이건 지금 단계에서 스레드를 먼저 공부하시고 네, 그냥 찾아만 보세요. 얘는 정리하지 마시고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찾아만 보세요. 네,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뭔지 찾아만 보기. 어, 네, 이건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스레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스레드. 네, 네. 그래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깊이를 다루다 보니까 진도가 느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빠르신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자바랑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해시코드는, 왜 필요한가요? 해시코드가 필요한 이유는? 어, 이거는 일단은 제가 아는 것만 말하자면 이게 16진수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잠깐 봤었는데, 이거 XML 문서로 저장을 하더라고요. 네. 예, 저장을 할 때 직렬화를 음, 통해 16진수로 암호화를 해서 음. 하는데, 이렇게 그 암호화를 하거나 그 16진수로 바꾼 후 기계어로 바꾸려고 해시코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재질문할게요. 암호화를 왜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에서 뭐 네. 비밀번호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암호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기계어로는 왜 바꾸죠?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사람이 만든 그거를 그 컴파일러가 컴파일 하면서 16진수로 바꾸고 거기에서 또 컴퓨터에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계어로 바꾸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다 맞는 말만 해주시네요. 그러면, 음, 해시코드가 필요한 이유가 네. 암호화가 필요해서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 일단 제가 아는 거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용도를 직렬화 할 때랑 네. 그리고 투스트링으로 읽어올 때 그때 16진수를 쓴다? 그거는 그거, 해시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얘가 필요한 네. 거는 아니죠, 답변이. 아, 이거는 이제 해시코드를 어디다 활용하냐는 답변인 것 같아요. 네. 해시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지금 해주신 말은. 네. 필요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네. 자바에서 객체의 주민번호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객체라는 건 메모리에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 네. 근데 객체명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객체 이름이 카 객체를 10개 해도 똑같이 다 객체 실제 클래스의 메타데이터 클래스명은 다 카예요. 네. 근데 첫 번째 칸지 두 번째 칸지 우리는 그 카 클래스 이름만으로 유니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자바 JVM은 이 오브젝트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가지고 이 해시 코드를 어, 생성하거든요. 네. 아니 해시 코드를 정확히 말하면 객체를 메모리에 올릴 때 생성을 해놓고 이 해시 코드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그 해시 코드를 불러옵니다. 메모리가 생성된 곳에서. 그래서 주민번호로 우리는 실제 그 객체가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시에 만들어진 칸지, 11시에 만들어진 칸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동명이인이어도 주민번호 가지고 그 사람은 19살 김건우, 뭐 29살 김건우,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민번호로 판단하잖아요. 네. 자바에서도 프로그래밍 할 때 주민번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네. 그 조금 더 프로, 주소파, 네, 조금 더 프로 설명드리면 객체의 요, 유니크한 값을 보장하여 어, 프로그래밍 시 중복 객체를 방지하는 역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어, 인터페이스까지 나갈게요, 오늘은. 네, 인터페이스 12장. 12장, 네. 인터페이스가 뭐죠? 어, 상속이랑 비슷한데, 그, 확장을 한다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음, 거죠. 그러면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차이는 뭐죠? 추상 클래스랑 둘 다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클래스 vs 인터페이스. 아이고, 이 영어가 항상 안 바뀌네요, 원격이라. vs. 네, 어, 추상 클래스는 그냥 추상 메서드, 앱스트럭트 메서드만 있으면 추상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곧, 그러니까 상수나 뭐 추상 메서드가 아니어도 기본 메서드가 포함이 가능. 근데 네, 인터페이스는 일단은 그 강제적 구현이 필요해요. 네,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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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그리고 이거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네. 네. 음, 그리고 뭐 음, 상수 뭐 디폴트 메서드 그리고 그 추상 메서드 네. 하나가 어, 스태틱 네, 메서드였나? 네. 이거 네 개만 가능하다라고만 봤어요. 음, 좋습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하는 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중상속의 장점은 뭐죠? 음, 결국에는 그 5원칙 중에 인터페이스 분리 법칙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인터페이스를 좀 분리해 두는 게 낫다. 최대한 좀 분리해 두는 게. 왜냐하면은, 네. 네. 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따라 그럼 그 분리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예를 뭐 공통점이 AA, BB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이거 두 개를 쓰는 것도 있고 이것만 쓰는 것도 이것만 쓰는 것도 있으니까 좀 다형성이 좀 좋아진다? 음. 다형성 그리고 이거를 코드 응집성이라고 하셔야 돼요. 코드 아, 응집성. 이 코드 응집성이란 단어를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GPT를 항상 켜놓고 공부하세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네, 저도 암기를 안 해요. 얘가 있는 거 이후부터는. 원래는 다 이렇게 외우고 잘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선택 사항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냥 내가 그 질문을 어떻게 할지에 더 집중을 하고 얘한테 위임하는 거죠. 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객체지향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네. 근데 좀 이렇게 느리네요. 이렇게 느리죠 오늘따라. 그냥 서버 물어볼까요? 한 번씩 터질 때 있긴 했어요. 맞아요. 요즘에 유료가 아니라 그런가? 네. 이 전게 왠지 더 좋아 보이네요. 가독성이 전글이. 제 거네요. 이 제 글이 왜 이렇게 음, 네, 보시면 뭔가 제가 예전에 썼나 보네요. 엄청 옛날에 쓴 거라. 관련 데이터 함수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즉 데이터 함수와 함께 관리해서 관련 없는 모듈이나 함수 데이터 등을 분리해서 좋은 이유는 내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되고 인터페이스만으로 그러니까 확장에는 열려 있고 수정에 닫혀 있는 그 OCP 원칙을 지키는 거죠. 이 아, 코드 응집성을 통해서. 네, 앱스트랙트 클래스만 쓰면은 우리가 그 OCP를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OCP를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OCP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좀 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은유성이 높은 자간 단위를 뭉쳐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노력을 줄인다. 그러니까 확장을 유리하단 말이 이 말이랑 똑같아요.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기존 것들을 많이 재사용해가지고 조금만 만들면 되는 거죠. 태권 V에 8만 바꿔가지고 태권 뭐 EV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버전을 업하는 것처럼 네, 확장이 열려 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게 뭔가 개행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요거 한번 참고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오늘 인원문까지. 인원문은 어떤 변수죠? 어, 인원문 타입이란? 저- 이거 그냥 넘겨서 네네. 있거든요. 그냥 인원문이 뭐냐면 상수의 네, 맞아요. 집합체. 네. 네. 이렇게밖에 상수 알, 집합체인데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상수 집합체예요. 아,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하지만 실제 내부에 저장되는 메모리 구조는 상수인 거. 그러니까 메모리를 적게 쓰는데 프로그래머는 문자로도 가독성을 보여주니까 메모리 적게 쓰면서 우리는 가독성도 좋다. 그런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도 그 네. 이하도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 수업은 1번 13장부터. 개발 블로그를 하실 때마다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이제 좀 진도를 더 빨리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10장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책 숙제는 다음 시간에는 개발 블로그 피드백을 적게 할 거니까 더 많이 네. 나간다고 생각하고, 2권에, 잠깐만, 언제죠? 수업이? 토요일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 그냥, 어, 1권 붙이세요. 5장까지는 읽긴 했어요. 이거는 5장도 읽으셨어요? 네. 그럼 기왕 읽는 거 그냥 읽어오세요. 9장까지 네. 읽어오세요. 네. 9장까지 읽어오세요. 네. 이번에 9장까지 읽어오기. 그리고 개구리 책도 지금 읽으시고 계시죠? 그거는 5장까지 읽고, 그, 거기에서 람다식이 써 있어가지고 부록에 아, 5장하고 람다까지만 읽었어요. 이미 5장 읽으셨어요? 네. 잠깐만, 5장까지 해야지 객체 지향 그 원칙까지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2장까지였는데 원래. 책이 이름이 뭐였지? 이거였나요? 스프링 게시지향 원리와 첫 패턴이었나? 번째 책 맞아요. 네, 요거네요. 스프링 입문을 위한, 네. 네. 여기에 목차가,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다 읽으셨다는 건가요? 5장까지는 읽고 6장은 좀 네. 절반 정도 읽고 말았어요. 근데 저희는 수업은 1장밖에 안 나갔었죠, 그때. 2장까지 나갔었나? 아니요, 이거는 그냥 2장까지 읽으라고 하긴 하셨는데 수업을 그 나가진 않았나요? 네. 근데 팀 메모리랑 벌써 다 해가지고 3장을 다음 시간 3, 4장은 나가겠습니다. 네, 어, 이거는 근데 읽어오셨으니까 개구리 책 3장 어디까지 읽었다 했죠? 5장까지 읽었다 하셨나요? 네, 5장까지는 일단 읽긴 네,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5장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나가고 네, 시간이 되시면 개구리 책 6장도 읽어보세요. 이 6장이 거의 메인이에요. 메인 D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6장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6장을 읽으실 팁은 이게 이 패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실제 예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팁입니다. 네. 개구리책 6장 읽고 숫자가 좀 많긴 한데 지금 건우님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시원시원해가지고 금방금방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공부하실 때 네. 검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네. 하여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질문 네, 마지막 시간 이제 Q&A. 그 메모리 오버플로우 나는 경우가 네.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스태틱 영역에서 임포트 할 때 그 일부만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데이터를 최대한 줄이는 습관을 가지는 게 맞나요, 그게? 자, 메모리 오버플로우 상황에서 그다음 뭐라고 하셨죠? 어, 그러니까 스태틱 영역에서 클래스 로드를 해오잖아요. 임포트 해오니까 결국에는 네. 그 임포트 하는 것도 좀 쓰는 것만 하면서 데이터를 좀 전략하는 습관?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나요? 음, 그쵸, 해야죠. 그 부분이 이제 스프링에서 네, 알아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스프링에서는, 이제 DAO라는,
이거 좀 예습이긴 하네요. 잠시만요. 이게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죠? 이거? 영어를 바꿨는데도 영어 한국만 나옵니다. 영어 한번 바꿔주세요. 한영어 기록. 네. 됐다. 네. DAO랑 객체에서 어? 제가 쓰면은 됐다. DAO랑 객체에서 이 DB랑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요청을 할 텐데 네. 이 DAO가 쓰지 않으면 DAO라는 경우에는 객체를 요청이 올 때마다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커넥션을 맺고 커리를 날리고 리스폰스를 받고 그 DAO 객체를 리소스를 반납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만약에 DAO 객체 쓰지 않고 그냥 스태틱 변수로 스태틱에다 올려놓으면 우리의 고정 메모리는 항상 낭비되고 있는 거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스태틱에 차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코드긴 하지만 최신 컴퓨팅 기술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컴퓨팅 기술이라는 거는 CPU, 메모리, 어, 램, 디스크에 대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쓰는데 네. 이거에 대한 용량들이 되게 싸졌고 그러니까 GPU도 있는 거죠. GPU. 이게 보통 게임에서 나오는 건데 GPU. 이런 내용들이 싸져가지고 어, 작은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만약에 동시 접속 숫자가 10만 명이라든지 네.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컴퓨팅이라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메모리 아우로 플로가 나가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프로그램에서는 큰 대세를 지장 줄 만큼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습관을 좋게 들인다면 원하시는 회사 네카라쿠베 사멘 이런 회사에 가려면 그렇게 짜시면 안 되죠. 네. 이해가 답변 되셨나요? 네, 그냥 좀 궁금했어요. 그 클래스로드 할 때 스태틱 같은 영역은 끝까지 가니까 이것 네.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많이 네. 나나 해가지고. 많이 나는 거는 이제 상황마다 달라서 네. 정형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 안 나게 짜야죠. 아, 그게 저희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혹시 더 그, 질문 있으시면 더 해주세요. 네. 그, 음. 뭐였지? 그건 좀 그건데 혹시 그 책 저희가 토요일 수업하고 그 이거, 목요 네. 또 다시 해주세요. 네. 네.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 이때가 4일에서 5일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숙제 같은 경우에 좀 학습하고 그 좀 후에 그 좀 어떤 걸 해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아, 시간 때 그냥 시간이 남으시나요? 제가 숙제를 어, 적게 내어드리나 보네요. 그러니까 안 남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음, 좀 뭐라 해야 되지? 음, 그 그러니까 복습 같은 거 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좀 갑자기 생각난 것들 막 검색해 가지고 하는 편인데 네. 혹시 그 어느 거를 좀 깊이 파야 된다면 어느 거를 지금 해야 될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네요. 잠시만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어, 영어가 진짜 안 바뀌어가지고. 네. 됐다. 네.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저희는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걸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해야 되는 것들을 예습하시면 좋죠. 남은 시간은 프로젝트, 서버, 대포, 클라우드, 성능 테스트 이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공부해 보세요. 남는 시간에 미리 예습하는 거죠. 네. 성능 튜닝 엄청 많아요 할 거. 걱정 마세요. 지금 네. 심지어 저는 지금 대학교부터 지금까지 개발한 거 따지면은 12년 됐거든요. 네. 12년을 해도 계속 하고 있네요. 아, 네. 그것도 심지어 과외를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트러블 슈팅.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언어를 5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바만 하신데 이 정도인데 저 막 고어 언어 이러면 달라요. 아예 그 JVM처럼 막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막 고루틴 해가지고 막 비동기 처리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언어를 깊게 파시면
다른 언어에 대한 동작 원리가 자바에는 이러니까 조금 자바랑 이런 부분 좀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비교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처음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처음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해놔야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패턴이에요. 우리 아까 50비 패턴. 네. 잘 개발을 해놔야 틀린 부분만 조금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도 또 50비 패턴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미리 남은 시간에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예습해 주세요. 이런 거죠. 가상화가 뭐지? 가상화의 정의. 가상화의 기술은 뭐가 있지? 도커 컨버트, 도커 리퍼지토리. 이거 외에도 가상화를 뭐가 더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쿠버네티스, 뭐 쿠버네티스 말고 AWS, ECS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그 GPT한테 물어보시면 하셔도 되고 구글링 하셔도 되고 또 힌트를 드리면 제 개발 블로그에 좋은 개발 블로그에 또 참조를 많이 해놨어요. 크게 보면은 어, 이게 잠시만요. 있다. 여기 개발 참조 사이트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거 다 참조해서 그냥 공부해서 공부를 따로 하세요. 이걸 가지고 최고의 사이트네요. 네. 이거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 남은 네. 시간 동안. 네. 답변이 되었나요? 네. 네. 오늘 되게 알찼네요. 네. 네. 어,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또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어, 질문 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네. 플로우로 해주세요. 까먹으셨은 건.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오늘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요일 날 10시였죠, 10시. 10시에 뵙는 걸로 하겠 근데 이번 주는 10시 반에 제가 시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 맞아요. 30분으로 10시 하셔. 반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우님.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